네, 오늘은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서 앞에 먼저 요약을 하고 가면, 유니웨일까지 안 보시고 GMX나 GNS의 기본 원리만 알고 가셔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지금 시점에는 저위험 중상 리턴에 먹을 파이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요약을 하자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ULP만 예치하거나 롱숏 트레이드 파밍을 해라 입니다. 숙련자분들은 바로 영상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이스택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GMX라고 할 수 있는 유니웨일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게 GMX랑 GNS가 사실 코인을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큰 이슈고 돈도 되게 많이 벌게 됐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코인복지사님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이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 중요한 메타인데 한번 얘네를 소개해보고 얘네를 더 수정 보완해서 만든 유니웨일에 대해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얘네가 컨셉이 재밌어서 아마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레퍼럴이 포함되어 있어요. 레벨 3 최고 등급 레퍼럴이고 수수료 20% 할인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팀과 협의를 해서 받은 거고요. 저는 이거 수익 나오면 또 그만큼 커피 에어드랍으로 보답하도록 할게요. 항상 부족한 영상 찾아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그거고요. 그거랑 무관하게 GMX나 GNS 원리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유니웨일, GMX, GNS 이런 건 구체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크립토 카지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카지노 이야기를 해보죠. 카지노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카지노는 쉽게 생각하면 무한한 돈을 가진 쩐주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진행하죠. 카지노 대표 게임인 블랙잭은 이론상 고객들의 승률이 4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0번을 게임하면 51번은 카지노가 이기고 49번은 유저가 이기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게임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카지노는 매우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이 게임 수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임 수익 외에도 음식료도 팔고 슬롯머신도 몇 대 두고 콤프도 찍고 하면서 부가 수익도 보이지 않게 군데군데 녹여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메인 수익은 도박으로 벌고 서브 수익은 자연스럽게 녹여낸 수수료로 벌고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지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크립토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유니웨일에 앞서 이 크립토 카지노 모델을 먼저 출시 매우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으니 바로 GMX와 GNS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한때 GMX의 거래 수수료를 유니스왑이 초월할 정도로 아주 잘 나갔고 지금 현재도 매우 잘 나가고 있는 프로덕트며 이는 가장 확실한 지표인 가격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죠. GMX의 단점을 개선한 2세대 GMX라고 불리는 GNS 역시 최근 바이낸스에 상장되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승세가 있으면 당연히 코인판에는 하이에나들이 달라붙습니다. 이 GMX와 GNS 성공 사례들을 보며 수많은 포크 프로젝트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유니웨일 역시 이 분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GMX, GNS 같은 게 유명하다고는 알았는데 얘네가 크립토 카지노 같은 거였구나. 그리고 얘네가 한 번 유행했던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엄청 흥하고 있고 이게 일시적인 메타는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들은 선물 덱스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격도 계속 오르는 걸까요? 바로 얘네가 진짜로 돈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리얼일드 메타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실제로 돈을 버는 리얼일드 프로토콜. 대체 왜 우리는 원효띠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 원효띠 같이 많이 버는 트레이딩 초고수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돈을 잃어왔죠. 데이 트레이더의 집계 퍼포먼스는 언제나 음수이며 대다수의 데이 트레이더들은 수익성이 없고 광범위한 손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 도전합니다. 사실 이는 제 계좌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데요. 데이 트레이더는 돈을 잃는다 라는 명제는 이미 오랜 경험칙과 여러 논문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아직 크립토에 대한 논문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는 돈을 잃는다 라는 전제하에 수많은 탈중앙 선물 거래소, 즉 크립토 카지노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GMX를 예로 들어봅시다. GMX는 거래소의 손님들, 카지노로 치면 호구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이 10배 롱을 치든 10배 숏을 치든 GMX는 항상 그 반대쪽에서 그 딜을 묵묵히 받아줍니다. 그렇게 GMX는 카지노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GMX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게임을 하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카지노를 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더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이겠죠. 하지만 개발팀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크립토 카지노를 차릴 수 있었을까요? GMX 개발팀은 이 자본금 확보 문제도 탈중앙 방식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우리 카지노에 돈을 대준 사람들에게 카지노 지분 GMX를 나눠줄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카지노 운영 자금 GLP를 공급한 사람들에게 카지노 지분 GMX를 나눠준 건데요. 이를 통해 소수의 쩐주들이 아닌 수많은 개인들에게 카지노 초기 운영 자금을 모금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런칭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카지노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은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카지노 지분을 가졌다는 징표인 GMX 홀더는 수익의 30%를, 카지노 운영 자금 쩐을 공급해준 징표인 GLP 홀더는 수익의 70%를 나눠갔죠. 아무래도 이 쩐을 공급해준 사람들은 혹시라도 카지노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돈을 따가기만 하면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분배받아야겠죠. 이렇게 거래소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금 부담을 나눠 갖고 그에 대한 거래소 소유권 GMX도 나눠 가지면서 탈중앙 선물 거래 덱스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업장은 그럴싸하게 차렸는데 정작 손님이 없으면 안 되겠죠. 대체 이 탈중앙 선물 거래소들은 어떻게 손님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트레이더들에게도 지분을 나눠주자. 결국 돈 버는 건 거래소다 라는 말들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 비트맥스와 같은 주간 거래소들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트레이딩 수익을 내는 것밖에 없었지만 탈중앙 거래소라면 트레이더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중앙 선물 거래소 DYDX의 경우 트레이딩 수익 외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DYDX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체 토큰인 DYDX를 분배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왕 선물 거래할 거면 거래소에 돈 퍼주면서 하지 말고 우리 쪽 넘어와서 트레이딩하면 너네 트레이딩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코인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트레이딩해 라고 하는 거죠. 이는 실제로 강력한 내러티브가 되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섹스에서는 롱 잡고 DYDX에서는 숏 잡고 하는 방식으로 채굴만 해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그 결과 DYDX 역시 한때 유니스왑의 거래량을 초월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야 비교적으로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야 탈중앙 선물거래소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크립토를 정책적으로 밴하거나 하면서 이런 탈중앙 거래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덱스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되어주죠. 그리고 이 탈중앙 거래소들은 여러 거래소들로부터 오라클을 받아서 운영됩니다. 그 말인즉슨 피뢰침에 의한 거지 같은 청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피뢰침 때문에 청산당했다 이런 사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히 내가 중소형 거래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갑자기 피뢰침이 나와가지고 청산되는데 이게 진짜 당해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데 이 오라클을 여러 거래소에서 끌어와서 사용하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없으니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도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GMX와 DYDX로 대표되는 크립토 선물 플랫폼들은 접근성이라는 장벽이 있음에도 꾸준히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정리해보면 트레이더들도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하고 무엇보다 유저들도 거래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더라. 이렇게 리얼 일드 이자가 실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플랫폼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념 설명은 끝났습니다. 다시 유니웨일로 돌아가보죠. 유니웨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거래소에는 없는 장점들을 도입해 신규 개장한 카지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GNS의 모델을 차용했는데 더 강력한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막 런칭한 플랫폼인 만큼 적극적이고 다양한 전략으로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데요. 과연 유니웨일은 가치가 있는 플랫폼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유니웨일인가? 먼저 알아둬야 할 것. 카지노 지분은 GMX고 그게 유니웨일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쩌는 GLP고 그게 ULP예요. 첫 번째, 곱하기 200배까지 초매운맛 레버리지. 유니웨일은 무려 20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정말 도박 성향 짙은 기능이죠. 마치 강원랜드에서 레버 땡기듯이 최소 금액으로 계속 200배씩 포지션 잡아보는 거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니웨일 같은 거래소 모델은
트레이더들이 청산되는 거 이퀄 플랫폼의 수익이기 때문에 유니웨일 입장에서는 트레이더들의 청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크로키A 200배는 유니웨일만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이 0.5%만 밑으로 흐르면 순식간에 바로 포지션이 터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200배 레버리지로 누가 수익 2만포, 만포 보면 유니웨일이 손이 아닌가요? 그래서 유니웨일은 최대 수익 범위를 900%까지 제한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 상한선을 정해준 거죠. 그 결과 유니웨일은 트레이더들도 공격적인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한 반면 유니웨일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라클 우월성. 이 덱스의 특성상 오라클이 거의 전부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라클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인 거 하면 GMX도 오라클 이슈로 인해 손실을 본 적이 있죠. 따라서 어떻게 오라클 데이터를 정확히 가져오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니웨일은 피스와 체인링크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죠. 특히나 이 피스는 오라클 가격과 함께 신뢰 구간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제가 피스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유니웨일은 다른 덱스보다 가장 합리적인 진입가와 청산가를 설정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만 쩐으로 받는다. 여기가 설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서 가장 쉽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MX는 카지노 자본금으로 여러 코인을 받아요. 뭐 비트도 받고 이더도 받고 테더도 받고 하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만약에 머니스택이 저 GMX에서 이더 4배 롱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카지노 주인인 GMX는 그 포지션만큼에 맞는 4배의 이더리움을 GLP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이게 개인들만 있으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되지만 만약에 너도 나도 와가지고 나도 이더롱 칠래 나도 이더롱 칠래 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코인을 받으면 자본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쩐주들이 이더리움을 쩐으로 맡겨놨는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손실분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이더를 자본금으로 넣으면 이더가 오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 크립토 지수 상품처럼 GLP를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유니웨일은 카지노 쩐으로 스테이블 코인만 받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피스와 체인링크 오라클을 사용해 거래를 수행해줍니다. 그냥 쉽게 이해해보면 전광판에 나오는 그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트레이더가 어떤 포지션을 잡던 간에 막대한 스테이블 자산을 기반으로 그 반대 포지션을 수행해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무식 형님은 뒤에서 점만 관리하고 딴 사람들한텐 돈 주고 이런 사람들 돈은 따가면서 유니웨일 업장을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전광판 조합을 통해 유니웨일을 운영하면 자본 효율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본 가치 변동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더들이 만약에 모두 다 돈을 따가기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트레이더들이 돈을 따가는 게 아니기도 하고 거래소들도 롤오버 비용, 포지션 잡을 때 수수료, 시장 임팩트 도입 등등으로 어느 정도 방어막, 범퍼를 형성해 놓거든요. 카지노로 치면 슬롯모신, 컴프, 음식료 역할 같은 게 녹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카지노 설립지.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칼리지가 어쩌고 아길레스가 어쩌고 볼튼 호텔 어쩌고 개업 장소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 유니웨일은 BSC에 신규 업장을 차렸습니다. 현재 아비트럼은 GMX가 꽉 잡고 있고 폴리곤은 GNS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틈새 시작을 공략해서 BSC의 둥지를 트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BSC는 나름 유동성이 진짜 큰 체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이 모델로 큰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가 없는 체인입니다. 레벨 파이낸스라고 있긴 했는데 막 엄청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기는 아직까진 조금 힘들죠. 이 BSC 자체가 뭔가 분명히 돈은 많은데 막상 쓸데없는 이런 느낌의 체인이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아마 BSC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인지 유니웨일은 꽤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체인 본진에서도 꽤나 자주 유니웨일을 언급해주고 있죠. 이거는 엄청 먼 이야기이긴 한데 짱펑이 바이낸스 상장 기준에 바이낸스 체인 쓰는 애들이면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으니 현실적으로 BSC 체인 기준 10등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BSC에서 기반을 다지면 애초에 멀티체인을 한다고 했으니 일단은 BSC에서 체급을 키우고 멀티체인으로 나가는 전략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유니웨일에 대한 맛보기 완료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니웨일은 청산되는 트레이더들의 돈을 가져가는 PM, 즉 크립토 카지노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치 카지노에서 음식료도 팔고 서비스 피도 받는 것처럼 유니웨일도 부가적인 수익으로 매수 매도 수수료, 롤오버 비용, 마켓 임팩트 등이 유니웨일의 수익으로 잡히죠. 제가 왜 이런 모델이 카지노와 비슷하다고 설명드렸는지 조금 아시겠죠? 예상되는 단점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플랫폼은 잘 차려놨는데 과연 얼마나 신규들이 유입될지 하는 점입니다. 트레이드 마이닝부터 LP 해치, 수익 쉐어, 레퍼럴 공유 등 반찬은 일단 맛있게 차려놨는데 또 그거랑은 전혀 별개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크립토에는 왕왕 있습니다. 이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대세를 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과연 유니웨일이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죠. 아마 한 달 안에는 얘가 흥할 프로젝트인지 망할 프로젝트인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BSC 수수료가 은근히 비쌉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컨트랙트가 복잡도가 높아서 그런지 비쌀 땐 1,000원, 2,000원 수수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잦은 단타를 치는 데는 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색이 트레이딩 플랫폼인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면 당연히 더 싼 데로 넘어가서 하겠죠. 다만 현재는 트레이드 마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감수할 수 있고 향후에 멀티체인으로 넘어간다면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도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초기가 이런 모델에 가장 중요한 만큼 이런 사소한 걸림돌도 초기 하이프를 만드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GMX 포크, GNS 포크들은 진짜 매력적이라서 앞으로도 유니웨일 같은 프로젝트가 우후죽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유사 플랫폼 중에 유니웨일이 제일 괜찮지만 앞으로 또 이 비슷한 거, 야 우리 이자 더 줄게, 토큰은 이렇게 찍을 거야, 400배 할 거야,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얘네가 GMX, GNS처럼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에 그 임계점을 넘지 않는 적당한 정도의 성장이라면 다른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도 설명드릴 거지만 토큰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드 마이닝이나 ULP 예치하는 거는 진짜 저위험으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단기간에 누릴 수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니웨일은 쉽게 안 죽는 검증된 선물 덱스 메타에 리얼일드 메타에 탑승했고 200배 마진도 되고 오라클도 좋고 스테이블 기반의 운영으로 자본 효율성도 좋고 스마트 체인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멀티 체인을 가고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나름 혜자 토큰 채굴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즉 장점이 좀 더 많아진 2.5세대 GMX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웨일이 이벤트로 패스를 지급해서 아마 많은 한국인들이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에어드랍 방침을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엄청 뿔이 난 상태인데 에어드랍 물량은 앞으로 4%씩 25주간 분배가 될 계획입니다. 가장 안전한 수익은 그거 받으신 분들은 그냥 매주마다 4%씩 던지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제 극초기라서 아직 파밍 가능한 수량이 엄청 남아있고 사실상 무위험에 가깝게 저위험으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장은 답보하지 못하더라도 단기로는 충분히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블로그에 적어놨어요. 이미 끝난 전략들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ULP, 즉 카지노의 쩐을 예치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스테이블 이율이 엄청 높아요. 거의 스테이블 기준으로도 하루에 1.5%, 2% 찍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노는 태도가 있다면 유니웨일을 예치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ULP 수익 외에도 유니웨일이 지급되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 수익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트레이드 마이닝인데요. 거래 수수료로 유니웨일을 채굴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는 BTC 레벨롱, 하나는 BTC 레벨 숏을 쳐서 두 개의 포지션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사실상 거래 수수료에 뭐 슬리피지 조금 정도만 나가거든요. 이 돈을 소모해서 에스크로 유니웨일, 잠겨있는 유니웨일을 캐는 방식이에요. 이 에스크로 유니웨일이 분배되는 방식이 특정 시점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적으면 적게 나올수록 똑같은 파일을 나눠 갖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트레이딩을 많이 일으켜 놓으면 그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많아져서 저는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유니웨일이 수수료 가격보다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한데, 그리고 이 에스크로 유니웨일은 비록 6개월의 제한이 걸려있긴 하지만 이 에스크로 유니웨일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카지노 수익을
같이 분배받을 수 있거든요. 이 에스크로 유니웨일은 하루에 조금씩 풀리는데 에스크로 유니웨일이 전체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에스크로 유니웨일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분배되는 수익의 양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에스크로 유니웨일만 갖고 있어도 남는 장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시점에 트레이딩 채산성이 안 나오면 그냥 채굴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프로젝트를 찾거나 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그냥 이런 전략이 있구나, 저위험으로 디파이를 하는 건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저위험 채굴 방법이고, 만약에 난 진짜 이 유니웨일이 써봤더니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패스를 구입하거나 코인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스테이킹하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권장드릴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에스크로 유니웨일을 오래 안 팔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니웨일 자체적으로도 상장피를 마련해두는 섹션을 따로 하나 만들기로 했고, 나중에 이 GMX 메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에스크로 유니웨일을 처분한다면 그 시점을 중대형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아니면 멀티체인에 진출해서 GMX 포크 수혜를 받을 때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생각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길게 보는 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만약에 들어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ULP 예치나 롱숏 해칭 트레이딩을 통해서 채굴을 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 텔레그램이나 블로그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한 말씀으로 이게 GMX처럼 큰다, GNS처럼 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GNS 40% 정도만 커도 먹어줄 파이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 ULP 예치하는 거랑 트레이딩 채굴은 먹어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서 저위험 중상 리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